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12월 27일 3시 36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30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3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체로서의 지성과 그 다음에 실제 현상 속에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양태로서의 지성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태로서의 지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짓게 됐는데, 종종 보다 보면은 스피노자의 이제 세계관을 놓고 봤을 때 뭐 정신과 육체를 분리했고, 정신이 이제 뭐 실체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육체가 이제 뭐 소산적 자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능산적 자연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이 30일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 지성, 그러니까 양태로서의 지성, 양태적 지성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지성이라는 것은 소산적 자연에 해당이 된다. 현실적 지성은 신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지성은 한정된 양태라는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 지성은 사유실체에 의해 성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소산적 자연이라는 점, 그리고 현실적 지성을 지금 말하는 이유, 지성 자체와 혼동을 일으킬까봐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의해서 현실적 지성, 양태로서의 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이제 지성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을 그냥 실체로서의 지성 이런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볼게요. 네, 현실적 지성은 소산적 자연에 해당이 된다. 즉 현실적 지성은 신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현실적 지성은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에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능산적 자연이 아니라 소산적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산적 자연이라는 거는 실체, 신이나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 지성은 신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일부도 아니고 그냥 소산적 자연이다. 그렇다 보니까 소산적 자연이라는 거는 이걸 유발하는 어떤 게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 지성은 지성 자체 아니면은 지성의 실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양태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산적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양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보겠습니다. 현실적 지성은 한정된 양태다. 우리는 지성을 절대적 사유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한정된 사유의 양태로 이해한다. 여기서 지성은 이제 현실적 지성을 말하는 거죠. 현실적 지성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 우리가 갖는 정신. 우리가 갖는 정신은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정신의 본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정신의 어떤 특정 조건의 정신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제 정신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지성이고 다른 분들의 정신도 현실적 지성이다 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 정신은 정신 1번, 뭐 다른 분의 정신은 정신 2번, 이렇게 모였는데 정신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네.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정신에 대한 탐구, 심리에 대한 탐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실적 지성은 사유의 실체에 의해 성질을 부여받았기에 소상적 자연이다 라는 건데요. 네, 그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적 지성을 말하죠. 현실적 지성은 절대적 사유를 통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절대적 사유라는 거는 이제 정신의 실체, 제가 말했던 정신의 실체고, 그 다음에 신의 일부로서의 사유죠. 스피노자 말대로면 신의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말합니다. 사유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지성은 정신의 실체, 신의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통해서 파악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신의 실체가 얘한테 성질을 주니까요. 정신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정신적 특징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의 실체, 신의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통해서 현실적 지성은 성질이 파악된다,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지성이죠. 현실적 지성은 신의 어떤 속성을 통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 속성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정신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신의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말하는 거고요. 그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속성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 이거는 마찬가지, 모든 양태가 그렇습니다. 모든 양태가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존재성을 부여받지 않으면 파악될 수가 없어요.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파악될 수 없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적 지성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로 다른 사유의 양태처럼 그것은 능산적 자연이 아니라 소산적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실체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산적 자연에 속한다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실적 지성을 말하는 이유는 지성 자체와 혼동할까봐 그렇다. 지금 여기서 현실적 지성을 말하는 이유, 그걸 말하는데요. 주석에 해당되는 부분, 내가 여기서 현실적 지성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어떤 가능적 지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극히 명료하게 지각한 것, 즉 지성 자체에 대해서만 논할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가능적 지성이라는 말은 가능하다, 어떤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지성, 이거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적 지성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 그 지성이라는 게 있고 그 지성이 필연에 의해서 모든 그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가능적 지성 같은 경우는 필연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지성을 말하는데 무제한적인 지성을 말해요. 근데 이게 신의 지성이냐라고 보면은 신의 지성은 아니라 그래요. 신의 지성은 필연적인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과 제한 속에 있는 지성을 말하는데요. 이 가능적 지성이라는 거는 신의 지성도 아니고 인정할 만한 지성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망상적인 지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망상적 지성. 망상적 지성. 원래는 불가능한데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망상적 지성을 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노자는 자기는 지금 이런 망상적 지성을 지금 나는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히 명료하게 지각하는 것, 지성 자체에 대해서만 논할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현실적 지성과 지성 자체가 구분된다는 게 지금 언급이 되죠. 현실적 지성하고 지성 자체가 있는데 현실적 지성을 말해야 우리가 지성 자체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 자체에 대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명료하게 지각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이 지성적인 성질은 당연히 지성 자체, 지성의 실체, 이걸 기반해서 나타났겠지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끼리의 실체를 느끼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요. 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명료하게 지각한다, 지성 자체에 대해. 코끼리 같은 경우는 감각이나 이런 걸 거쳐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지성 자체는 그냥 존재함으로써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명료하게 지각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성에 대한 더 완전한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그거는 다 지성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지성을 기반을 두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하는 과정 자체는 무조건 지성에 대한 성질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코끼리를 이해할 때도 지성의 어떤 원리에 맞춰서 코끼리를 받아들이고 자극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해를 하든 알물 얻든 지식을 쌓든 이 과정에서 지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지성의 활동을 보고, 그래서 지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명료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걸 체감을 더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지성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2부를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뒤 이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성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현실적 지성, 이 양태로서의 지성과 그 다음에 지성 자체에 대한 거, 이걸 우리가 구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걸 좀 명확히 언급을 해줘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신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정신의 실체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신의 양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정리 31은 네, 현실적 지성과 지성 자체가 있다는 거, 분리된다는 거를 언급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지성, 사유는 전부 다 양태적인 것이다. 이것 양태적인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정신의 실체, 정신 자체가 있다, 지성 자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정리 30일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